뉴스 브리핑. 허셜 워커, 조지아주에서 연방 상원 후보로 출마한 허셜 워커,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지지 성명을 받은 인물이죠. 과거에 NFL 풋볼 스타로 아주 유명한 인물인데 지난 주말에 조지아주에서 열렸던 세이브 아메리카 대형 집회에 강사로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을 사랑하는지 먼저 물어보라. 선출직 의원으로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것을 물어봐야 할 것이다. 허커가 상당히 의미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연설 내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주말 연설에서 애리조나주는 선거 인증을 취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지아주는 애리조나보다 상황이 더 나쁘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애리조나주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구체적으로 법무부에서 이제 본격적인 제대로 된 일을 처리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조지아보다는 애리조나주가 더 좋은 결과들을 좀 내놓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조지아주가 애리조나보다 왜 더 나쁜지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결국은 부정선거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조지아주에서 과연 어떤 부정선거 증거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애리조나주는 또 어땠는지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성명을 통해서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카드들이 있다. 민주당의 맹공격을 막을 수 있는 패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인데요. 이것은 1조 2천억 규모의 인프라 법안, 그리고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 지출안에 대해서 공화당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인지 이 내용도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의 무디 총리와 모디 총리죠. 인도 총리하고 직접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 중에서 기자들과의 갈등을 아주 그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이든은 모디 총리에게 미국 언론들을 언급하면서 내 생각에 당신이 허락한다면 그들은 정곡을 찌르는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 아예 미국 언론들과 인도 총리 간의 질문 대답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선 것인데요. 이것이 과연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언행이었느냐, 비판이 지금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과거에도 이 존슨 영국 총리가 왔을 때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2명의 기자들을 영국에서 불러왔었는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의 만남에서 미국 기자들을 무시하는 바람에 언론들을 격부시킨 적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 질문을 받지 않고 본인 할 이야기만 하고 등 돌리고 나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는데, 언론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과도 소통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 사실 공분해야 될 일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나오는데요. 그것도 먹는 알약 형태로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몇 달 뒤면은 정식으로 FDA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시점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시약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총 3군데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 앞서는 곳이 시애틀에 있는 프레드 허친슨 암 연구센터에서 만드는 약이라고 합니다. 이 약은 이미 이제 임상 실험이 진행 중인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입으로 직접 알약을 먹는데 하루에 2알, 그리고 이틀에 걸쳐서 딱 4알만 복용을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또 이 전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파이저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이러한 그 치료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정식으로 FDA의 승인을 받은 것은 렘데시비르밖에 없습니다. 렘데시비르는 하지만은 이제 중증 환자들을 위한, 입원해서 중환자실에 가야지 이제 치료받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시약이기 때문에, 가격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제의 부재, 이것이 상당히 좀 논란이 되어져 왔던 부분이죠. 앞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방 조치보다는 본격적인 치료 중심의 바이러스로 분명히 전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치료제 개발이 세계적으로 좀 굉장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몰누피라비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약들이 현재 개발 중이고 곧 3상 임상시험이 진행되기 때문에 몇 달 안에 FDA의 긴급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에서 화장지하고 생수, 그 외에 여러 가지 위생용품들을 비롯해서요, 좀 품귀 현상을 미리 대비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건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지아주에서도 지난 주말에 코스트코의 매장 내에서 한 사람당 한 롤의 화장지만 사갈 수 있도록 규제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것이 물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건을 각 매장으로 배달해주는 운송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트럭커들이 지금 부족한 문제라고 하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럭 운전사의 부족 문제 때문에 가스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아서 주유소가 지금 개점 휴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좀 속출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좀 이따가 다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공화당에서는 바이든의 세금 인상 계획이 1966년 이래 가장 크다라는 지금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필 1966년이 무슨 의미이냐? 베트남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을 할 때 전쟁 참여를 위한 비용을 위해서 별도로 세금을 인상했었던, 특별세를 만들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보다 더 많은 세금을 지금 거두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 바이든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법안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과연 1666년 이래 가장 크다라는 세금 인상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잠시 뒤에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 공공정책재단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오늘 나온 보고서입니다. 바이든의 경제계획, Build Back Better라는 바이든의 경제 계획을 그대로 추진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53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4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부채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이든이 이 계획을 처음 발표할 때,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이 계획을 발표할 때만 해도 무디스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 미국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정책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현재 실상을 놓고 이야기하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가장 큰 변수로 작용했던 부분이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하면서 시중에 굉장히 많은 자금을 풀었던 양적 완화의 그 후유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정부 부채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로 복귀하라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고, 세금은 올라가고 인건비가 같이 동반상승하고 물가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기업들이 일자리를 축소하고 이 공장들을 해외로 옮길 가능성들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법인세라든가 부자세들을 더 부과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업 환경이 지금 굉장히 악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 공공정책재단에서는 특별히 3개 주에서 이러한 그 일자리 감소 문제, 그리고 부채 발생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3개 주가 텍사스, 애리조나, 웨스트버지니아입니다. 웨스트버지니아에는 민주당의 조 만친 상원의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 민주당의 시네마 의원이 있습니다. 이 두 상원의원은 둘 다 중도파 의원으로 현재 이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 이 법안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런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었구나라고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슬레에서 냉동 디조르노 피자를 리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라벨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피자에 사실은 그 콩 단백질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콩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이 피자를 먹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해서 지금 리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콩에 알러지가 없는 사람들은 음식을 드셔도 상관이 없다고 하고요. 리콜이 된 제품은 2021년 6월 30일에 생산된 제품입니다. 네슬레에서 만든 디조르노 피자 중에서 6월 30일날 생산된 것은 리콜 대상이니까 반품하시든가 아니면 먹지 마시고 버리시길 바랍니다. 포드 자동차에서도 리콜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된 전기 머스탱 마하 2를 지금 리콜한다고 하는데요. 총 17,692대가 리콜 대상이라고 합니다. 2020년 2월 24일부터 2021년 6월 18일까지 제작된 차량이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정확한 원인이 이야기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도로교통안전청에 보고된 내용을 보면은 앞유리 균열 문제가 나오면서 거기에 그 우레탄 접착력 문제가 좀 보고가 된 바가 있다. 그리고 요번에 앞유리뿐만이 아니라 썬루프에 있는 그 썬루프도 글라스도 함께 교체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아서 아마 유리를 고정시키는 접착제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을 소유하신 분들한테는 10월 27일부터 통지가 가기 시작할 것이고요. 보증에 따라서 무료로 교체가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 하면은 흑인 인권 운동 뭐 그런 것이죠. 근데 뉴욕 지부의 지도자로 지금 손꼽히고 있는 시보나 뉴섬이라는 여성 지도자가 백신 의무화는 인종차별주의다라고 비난하고 나서서 눈길을 좀 끌고 있습니다. 팍스뉴스에서 이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백신 의무화가 인종차별주의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뉴욕 이 백신 의무화를 명령을 했던 빌 드 블라시오 뉴욕 시장을 지금 맹비난하는 이런 이제 지금 성명이 나온 것입니다. 과거에는 블랙 라이브스 운동이 민주당을 좀 지원하고 민주당 편에 서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또 민주당 의원들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또 무슨 얘기인지 이 이야기도 잠시 뒤에 뉴스 브리핑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